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0이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투자살롱 주제로서는 약간 비재무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도 두 날개로 날듯이요. 우리의 생애 자산 관리나 노후 설계도 두 날개로 날게 됩니다.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 하나가 비경제적인 부분인데요. 비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라든지 자산관리 부분에서도 중요한데 나머지 한 날개인 이제 비경제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비경제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0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부부라는 이 단어로 제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직장인들이 보통 퇴직을 하고 나서 제일 크게 맞게 되는 변화가 가정에서의 변화입니다. 직장에 한참 다니고 있을 때 인생 일막의 시기에서 보면은 그 가정의 중심은 보통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나 그다음에 남편이나 모두 이제 자녀 중심으로 보통 가정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출가하고 나면 혹은 뭐 밖에 독립하고 나면은 그때쯤 이제 남자가 직장에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자녀는 없고 부부만 덩그러니 이제 둘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밤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 은퇴 부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위기가 일종의 이제 가정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가정에서 이제 부부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은 시간을 다 이렇게 공유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일본에 이제 하이쿠라는 시입니다. 하이쿠라는 것은 되게 짧은 운문,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바쇼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그 사람이 지은 하이쿠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히라가나로 치자면 17자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구리 한 마리가 오래된 연못에 뛰어드네 퐁당. 이게 이제 하나의 하이쿠입니다. 제가 이 이제 하이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요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가 퐁당 뛰어들면은 여러분들 쫙 그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정에서 퇴직을 한 남성이 혹은 남자가 그 가정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 연못에 한 마리의 개구리가 퐁당 뛰어드는 것처럼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은퇴 부부의 위기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무라카미류라고 아시죠? 그 무라카미류가 진 소설, 단편 소설을 여러 개 모아둔 것에 보면은 책 제목은 55세부터 헬로 라이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아내와 가정에서의 이제 아내와 여러 가지 사건이나 마찰을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55세부터 헬로 라이프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은퇴 부부에게 위기가 닥칠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헤쳐나갈까 하는 것에서 제가 이제 30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드디어 그게 하나로 30이라는 것으로 이제 뭉쳐져서 비로소 칼럼을 쓰고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30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한자로 본다면은 비어 있는 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비어 있는 것을 둔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부부에게 처음 필요한 것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냐? 두 가지 공간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옆에 바짝 붙으면 놀라서 옆으로 움찔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적절한 빈 틈이 있어야 그래야 그 관계가 긴장 관계가 강하지 않게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은 대문을 들어서고 대문에서 안채까지 들어서는데 항상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 한옥에 보면은 항상 중간중간 문을 두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비어 있는 곳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물리적 공간에서 부부에게는 어떤 것이 해당되냐면은 둘이 시간을 너무 많이 갖지 않는 것, 물리적 시간이죠.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공통되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우스갯말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은퇴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물리적 공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첫 번째 물리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좀 두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은퇴 부부에게 각각 남녀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과 갖는 시간을 좀 더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이게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의 경우 돌아갔을 때 집으로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물리적 그런 공간, 시간적 공간을 두는 것 그게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또 공간에서 어떤 공간이냐면은 이제 삶의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역할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성이 가지고 있던 자기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동안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삶의 공간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공간을 이제 남성이 함부로 침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남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이제 여성에게 가계부를 다 들고 와봐라. 내가 엑셀로 모두 정리를 해서 정말 깔끔하게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삶의 공간의 침범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라카미 류의 이제 소설 중에 하나 그런 예가 나오는데요. 남성이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서 캠핑카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와 이제 돌아다니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캠핑카를 사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반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은퇴 자금도 부족한데 왜 이런 걸 사느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은 정작 물어보니까 더 깊은 이유는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과 삶의 공간에 있어서도 서로 어느 정도의 빈틈, 공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이 꼭 부부 사이에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감입니다. 이때 공자는 좀 다른데요. 느낄 감자, 자기의 감정을 이제 같이 갖는다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그럼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감, 감정을 같이 갖는다 하면은 좀 그런데 이걸 영어로 이제 공감을 영어로 보면은 compassion입니다. come이라는 것은 together 같이 한다는 뜻이고요. passion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 passion은 깊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고난도 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큰 고난이나 그런 깊은 슬픔을 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러면은 컴패션, 공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의 깊은 슬픔을 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야 남들과 그걸 나눠 가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 혼자 기쁘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깊은 슬픔이야말로 그 슬픔을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남성과 여성은 어떤 깊은 슬픔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 이제 베이비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의 가정이나 사회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은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는 주로 남성과 여성이 분업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가정 내에서 이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데 전념을 하게 되고 남성은 바깥 일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분업화된 구조죠. 그래서 남성이 보기에 여성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 여성이 보기에는 남성은 밖에서 일을 하는 구조,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과연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남성이 자기의 아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이며 아내는 자기의 남편이 하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송강호가 주연한 이제 우아한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은
참 와닿는 게 많을 텐데요. 이야기 줄거리는 뭐 조금 이 주제하고 벗어난 듯이 보입니다. 송강호는 거기서 이제 조폭으로 나오는데요. 송강호는 생계형 조폭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때리고 패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조폭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도 맨날 깡패라고 그러고 자기보다 조폭 그것 좀 그만두라 하고 그러고요. 어느 날 자기 딸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 일기장에 자기 조폭인 아빠가 너무 부끄럽다고 영화에 보면은 조폭은 칼 맞아 죽는데 우리 아빠는 칼 맞아 죽지도 않느냐 이런 것을 써놓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송강호가 처음으로 이제 소주를 엄청 마시고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송강호가 하여튼 이제 좀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송강호가 손을 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을 씻으려고 그러니까 캐나다에 유학 갔던 아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송강호는 다시 조폭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조폭의 세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지혈증도 걸리고 당뇨도 걸리고 뭐 이런저런 병들이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국제 이제 우편 소포를 받아보는데요. 거기서 이제 꺼냈더니 이제 옛날로 치자면은 이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탁 꽂아봤더니 캐나다에서 자기 두 자녀와 자기 아내와의 정말 꿈같이 행복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찍어서 보내준 것이죠. 우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송강호가 처음에는 이제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다가요, 갑자기 이제 울기 시작하고 흐느끼다가 먹고 있던 라면을 상체로 그냥 발로 차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송강호는 저 우아한 세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자기의 슬픔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남성이 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어떻게 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는 집에서 이렇게 자녀들과 더불어서 정말 속된 말로 찢고 볶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성은 밖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회식도 하고 뭐 그냥 자유롭게 늦게 들어오고 싶으면 늦게도 돌아오고 이런 재미있는 단체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픔을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이 갖고 있는 그런 슬픔, 직업의 세계에서, 직장에서 세계에서 갖고 있는 슬픔,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갖고 있는 그 슬픔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충돌이 어떤 거냐면은 남자가 퇴직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당신 평생 편하게 있었으니까 이제 내 당신 해주는 밥 좀 먹고 나도 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즉시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서로가 서로의 가진 그 세계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컴패션, 공감,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감은 부부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슬픔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럴 수가 있는데요. 옛날 제가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뭘 분석한 것들을 쭉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커플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 놓고 그걸 분석을 하면은 거의 99% 저 사람들이 헤어질 것이다 계속 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경멸하는 단어를 쓰느냐 상대방을 존경하는 단어를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경멸하는 단어를 쓰면은 그것은 100이면 100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단어를 쓰는 커플은 헤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공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각자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던 세계에 대해서 서로 그 세계를 이해하고 리스펙트 해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공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단가 시인 중에 손호연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마찬가지로 이제 시를 지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나온 걸 뒤돌아보면 속 깊은 그대의 상처에 내 손이 닿질 못했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남편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뒤에 이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이제 그렇더라는 것이죠. 결국 부부에는 서로 간에
닿지 못한 깊은 슬픔들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찾아내서 잘 이해를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공자가 바로 서로의 이런 깊은 슬픔을 같이 나눈다는 그 공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공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이렇게 화를 내서 일어나는 것, 공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자로 보시면 그 뜻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가 가정에 있을 때는 아내가 자녀를 돌볼래야, 그 다음에 집에 다른 일을 돌볼래야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출가하거나 밖으로 가게 되면은 많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제 아내가 하는 일들이 대폭 줄어들었구나. 이제 집안일 하는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냥 아내가 이제 줄어든 가정의 일을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요. 일의 양도 줄어들지만은 그만큼 체력도 같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이제 가사 일을 서로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공분, 같이 나누어서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2030은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베이비 부모들에게서는 아직 이런 생각이 당연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집안일을 공평하게 같이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분, 이걸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쉬는 틈틈에 짬짬이 이렇게 요리사 공부를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요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점수를 많이 따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 서로 돌아왔을 때는 부부가 둘이 같이 있게 되는데, 그래 같이 일을 분담하는 이제 공분, 이것이 이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 이제 중요한 일을 돌보는 삼공이라고 있었죠.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은 매번 듣는 소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습니다. 이 삼공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은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는 은퇴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의 부부에도 이 삼공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아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은퇴 부부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은퇴 부부도 이 가정에 우리가 공간, 그 다음에 공감, 그 다음에 공분이라는 이 삼공을 마치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이렇게 두고 관리하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은퇴 부부의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바쇼의 하이쿠가 있죠. 연못에 다시 퐁당, 개구리 한 마리가 퐁당 했을 때 그 퐁당의 물결도 일파만파로 퍼지지 않고 곧 잦아들고 평화로운 연못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